통합 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폰 SE3 일주일 사용하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아이폰 13 미니와 카메라 비교해봤을 때 육안상으로 화질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아니 카메라 화소수가 다른데 무슨 화질의 차이가 없다는 거냐, 완전히 누가 봐도 왼쪽 오른쪽 다른데 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가 통통테크 하면서 노트 20 울트라, 팬 에디션, 그리고 S 시리즈, 보급형인 A 시리즈, Z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까지 중간에는 캐논의 비싼 미러리스인 R5, R6까지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모델 중에 가장 화소수가 높은 거는 S 시리즈 울트라 라인입니다. 광고 보면 1억 800만 화소 탑재했다, 8K 동영상까지 촬영 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전문 카메라 시장에서도 8K가 가능한 건 캐논의 R5, 그리고 소니의 A1,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서야 나온 니콘의 Z9 정도밖에 없는데요. 가격도 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친구들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8K가 가능하다고? 한번 R5로 촬영된 8K 동영상을 비교해보시면 사실상 같은 8K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지 싶으시죠? 뿐만 아니라 1억 800만 화소라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단연컨대 카메라 1위여야 하는데 항상 12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아이폰과 비교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S21 울트라 때 아이폰 12 프로랑 카메라 비교했었던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확대하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13 프로도 아직도 1200만 화소에 머물러 있는데요. 화소수로만 비교하면 1억 800만 화소와 9배 넘는 차이인데 근데 왜 결과물은 비슷할까요? Z 플립 3와 아이폰 13 미니는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로 화소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비교해보면 아이폰이 좀 더 선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질 좋은 사진이란 해상도가 높다는 건데 사실 해상도는 화소수가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DSLR 같은 카메라 렌즈를 딱 열면 안에 네모난 센서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센서 자체의 성능, 그리고 또 어떤 렌즈를 우리가 끼느냐, 장착한 렌즈의 성능, 그리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 전자회로의 성능, 이미지를 어떻게 압축해서 저장하는지 코덱에 따라서도 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소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최대로 확대하면 나오는 그 픽셀 한 개를 말하는데요. 근데 카메라마다 이미지 센서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센서에 비례해서 쪼개지는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가 아무리 커봤자 손가락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화소수가 아무리 높아도 DSLR을 못 따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콩알만한 금귀걸이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돈짜리 금과 비교했을 때 제가 더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화소수보다는 빛을 받는 센서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찍은 사진들을 보통 6인치 핸드폰으로 보거나 11인치 태블릿 혹은 13인치 랩탑으로 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막 6천만 화소, 1억 화소여도 이미지를 압축해서 1200만 화소 정도로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갤럭시에서 따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보통 1200만 화소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애플은 6년 넘게 화소수는 1200만 화소로 고정돼 있지만 센서 크기를 계속적으로 늘려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Z 플립 3와 아이폰 13 미니는 화소수가 동일한데 왜 다르냐? 색감이나 명도, 채도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제조사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영상 압축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제조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교할 때 제조사가 다르다면 화소수로 비교하는 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 공홈에 들어가면 그 모델별로 비교할 때 카메라 렌즈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지 이게 몇만 화소다 라고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카메라 비교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촬영한 사진, 저조도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야외에서 동영상 상황별로 여러분들께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갤럭시는 그냥 마케팅적 요소를 위해서 1억 800만 화소를 넣은 걸까? 아이폰은 1200만 화소니까 DSLR보다 확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사진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DSLR보다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낸다 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최소 2~3개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120도 이하의 화각, 표준 렌즈인 광각 렌즈, 눈으로 보는 이상의 각도를 보여주는 초광각 렌즈, 2배 줌 이상 이제 고배율 카메라인 망원 렌즈까지 총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번 SE3에는 표준 렌즈 하나만 들어가서 싱글 카메라가 탑재됐지만 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모델, 저가형 모델에도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돼 있죠. 근데 2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광각, 초광각에다가 이제 망원이 없는 대신에 디지털 줌으로 뭔가 망원 렌즈가 들어간 느낌을 좀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은 우리가 이미지를 앨범 들어가서 확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된 프로라인이나 쿼드 카메라가 탑재된 울트라 라인 보시면 3배 줌에서 6배 줌까지 광학 줌이 되고 디지털 줌은 10배 줌까지 가능하게 된 건데요. 디지털 줌이 좀 깨지긴 하더라도 광량이 많은 낮에 찍으면 나름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2~3가지 렌즈가 200g 정도 되는 휴대폰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DSLR을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단점은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빛을 더 못 받으니까 당연히 DSLR보다 노이즈가 더 심하겠죠. 정말 센서 크기가 커지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조도에서도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몇 년 전에 아쉬웠던 거는 인물 사진이라든지 갤럭시의 프로 사진 모드 했을 때 좀 심도 표현이 어색했었거든요. 머신러닝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심도 표현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조그만 카메라로 진짜 찍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진들을 더 앞으로 많이 찍을 수 있다. 좀 더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겠죠? 제가 캐논의 R6랑 S21 울트라랑 비교했던 카메라 비교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미러리스의 한계를 느낀 게 비둘기를 똑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망원 렌즈로 끼려니까 렌즈를 빼서 갈아서 노출값 맞춰 조리개값 맞춰 하나하나 수동으로 설정해서 찍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광인 곳에서 인물, 배경 다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HDR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미러리스로 HDR 켜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니까 3장이 따로 저장되고 합쳐진 HDR 사진이 저장되는데 용량도 되게 컸어요. 그리고 HDR을 따로 켜줘야 했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만 해두면 자동으로 HDR이 켜지고 그리고 용량 차지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비교해서 모니터링 해봤을 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더 이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올해 출시할 아이폰 14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센서가 더 커지면서 7년 만에 4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게 된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1200만 화소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숫자로도 기대 이상의 카메라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이 말하는 4000만 화소는 또 얼만큼 기대 이상의 카메라를 선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라이카에서도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렌즈가 확 커졌기 때문에 심도 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높은 화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하게 표준 렌즈인 12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에는 같은 화소수더라도 어떤 조리개 값에 어떤 렌즈가 들어갔는지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촬영된 사진들을 계속 비교해주는 리뷰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통테크 계속 구독하고 보셔야겠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만나요. 통바!